이제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넣으실 때 페인트 버킷 툴로 원하는 재질을 하나를 누르시고, 그냥 누르면 페인트 버킷 툴 옆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떠 있는 상태. 이때는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요. 한 면씩.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면을 내가 두 개를 선택하고 페인트 버킷 툴로 재질을 넣으시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 상자 전체에 넣고 싶으면 트리플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재질을 넣으시면 다 들어가겠죠. 얘가 이제 재질을 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한 면씩 그냥 누른다, 또는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넣으시면 동시에 넣을 수 있고요. 페인트 버킷 툴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면은 옆으로 이어져 있는 까만색 선으로 이어져 있는 마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재질이 차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생겨 있고, 요 사이는 이제 까만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같은 재질끼리 넣어준다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형상을 앞쪽을 조금 더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선을 하나 긋고 푸시풀 도구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조금 형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같은 재질을 연결되게 이렇게 좀 넣어 볼게요. 뭐 이게 어떤 물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은 재질로 내가 넣어놨대요. 넣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노란색이 아니고 조금 붉으스름한 색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페인트 툴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넣으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넣는 게 아니고 이어져 있는 같은 재질끼리 동시에 바꾸고 싶을 때, 그때가 컨트롤 키입니다. 근데 이거는 컨트롤 키가 무슨 기능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요 마우스 페인트 버킷 통 옆에 보면 빨간색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저게 전개도, 종이접기 해놓은 접히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치면은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같은 재질, 이렇게 아이콘을 보고 그냥 연상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세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한번 눌러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마디선은 없고 재질이 꺾여 있어요. 이 얘기는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같은 재질을 동시에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넣어놓은 재질이 물체가 두 군데 떨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저 재질이 사용된 거를 전부 다 동시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Shift 키를 눌러서 네모가 꺾여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점선이 없으니까, 중간에 선이 없으니까 떨어져 있는 객체 상관없다는 뜻이고,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접기 점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붙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같은 재질을 동시에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는데 여기만 쓰인 게 아니고 다른 물체에도 쓰였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는 다른 물체. 그럴 때도 동시에 바꿔주는 기능이 Shift 키를 한 번 더 누르는 경우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져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한 번 누르면 생기고,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컨트롤 키하고 Shift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요런 의미가 돼요. 컨트롤 키하고 Shift는 위아래로 나오는데 점선이 아니고 네모 박스로 중간이 채워져 있거든요. 요거는 떨어져 있는 애들 간에도 들어가요. 근데 하나의 객체 안에서 떨어져 있는 재질들도 같이 넣고 싶을 때, 옆에 있는 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같은 재질이 아니고
이 형상 안에 있는 이 형상 내에서 빨간색, 근데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형상 내에서 같은 재질을 바꾸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있으면은 수직으로 재료가 생겨요. 수직으로 생기는데 이때 넣으시면은 이 같은 형상 내에 같은 재질끼리 라는 뜻이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은 Alt키입니다. Alt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스포이드 툴이 떠요. 이거는 재질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사용된 재질을 읽어오죠. 그리고 읽어온 재질로 넣을 수 있겠죠. Alt키는 재질을 읽어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재질을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인 모델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질을 누르시면 그 재질을 바로 찾아줘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저 기능을 엄청나게 막 많이 쓴다 이건 아닌데 동일 재질끼리 바꾸는 거는 쓸만합니다. 동일 재질 간에 바꾸는 거. 왜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바꾸잖아요. 이게 뭐 좀 푸른색 도배질 했는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안방 건너방 썼으면 떨어져 있을 건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찾아서 다른 재질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도구, 이런 건 쓸 줄 아시면 도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요거 이제 흰색 재질로 다 바꿔볼게요. 페인트 버킷 툴로 바꿔서 흰색 재질, Alt키로 흰색 재질을 읽어서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페인트 버킷 툴로 다 흰색으로 바꾸시고 옆으로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물론 복사 안 하셔도 되는데 복사하셔가지고 이 객체를 저희가 그룹으로 묶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룹으로 묶으면 그룹으로 묶은 상태, 묶여져 있는 상태는 재질을 어떻게 넣는 게 좋은가 이렇게 돼요. 그룹으로 묶은 객체는 재질을 넣으시면 밖에서 클릭하면 동시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넣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안 넣고 어떻게 넣느냐 라고 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3번 클릭하고 원하는 재질을 넣으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지 말자라고 했냐면 왼쪽에는 그룹이 안 묶였어요. 안 묶인 상태에서 목재 재질 느낌, 크기를 가진 패턴을 알 수 있는 목재 재질 느낌을 넣고 하나는 그룹이 묶여있는 상태에다가 목재 재질을 한번 넣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룹을 묶지 않은 상태니까 그룹 안에서 넣은 거랑 동일하겠죠. 또는 밖에서 넣었지만 그룹을 묶으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재질을 넣은 상태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룹 밖에서 넣었어요. 그룹 밖에서 넣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들어가서 그룹이 아닌 면 단위로 재질을 직접 넣은 경우는 우클릭을 눌러보시면 텍스처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넣은 재질은 포지션을 쓰려고 해도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넣었으니까 바깥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면 없습니다. 그러면서 텍스처 포지션이 뭐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이 텍스처들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미지의 방향을 회전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이 텍스처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재질을 누르고 텍스처 포지션, 텍스처의 포지션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은 원래 있던 이미지를 지금 이만한 크기로 반복해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요 이미지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도구들이 나와요. 도구들이 나오는데 일단 빨간색 도구는 이동 도구입니다. 이동 도구. 빨간색 이렇게 생겨 있는 도구는
위치를 이동하는 도구예요. 이걸 끌어당겨 볼게요. 클릭하고 떼지 마시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면 이미지의 위치를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떼시면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셔야만 이동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녹색으로 생겨 있는 거는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당기면은 옆으로 옮기면 이미지가 커지죠. 이미지가 커지기도 하는데 이 도구는 크기도 늘릴 수 있지만 회전 도구, 회전 도구. 이미지의 방향을 회전하는 도구.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도구는 기울여주는 도구예요. 이 이미지를 기울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가 크고 아래가 작고 이런 식으로 좀 누워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울이고자 할 때 쓰는 도구. 이 도구도 마찬가지로 이 도구도 마찬가지로 기울이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울여주는 도구예요. 결국은 저희가 재질을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해서 쓰려고 치면은 텍스처 포지션이라고 하는 저 메뉴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룹에서 넣어버리면 재질을 그룹에서 넣어버리면 얘를 못 써요. 그냥 넣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질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걸 미세 조정할 수 없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단계에서는 안 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 크기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서 바꾸겠죠. 근데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회전이 안 돼요. 조금 기울이고 싶다, 이미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내가 기울인 걸 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그거 말고 이쪽에 우측 하단에 있는 빨간 게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저러한 조정을 못해요. 텍스처 포지션을 못 쓰면. 그렇기 때문에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넣어도 되는 애들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저런 작업을 안 해도 되는 애들. 예를 들면은 그냥 크기만 살짝 바꿔서 쓸 수 있는 뭐 도배지, 간단한 도배지. 도배지도 근데 그 무늬의 시작 위치를 조절해야 될 수 있어요. 줄무늬 같은 경우는. 그 페인트 이런 거는 뭐 상관없잖아요. 이미지 크기 없이 거의 색하고 약간의 뭐 거의 안 보일 만한 질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 애들은 그냥 그룹에서 넣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미지의 시작 위치를 옮긴다거나 좀 회전을 시킨다거나 늘리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면에다가 직접 넣으셔야 돼요. 쭉 내려오면은 여기 그 재료 종류 중에 타일이 있는데, 타일들 중에 그냥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띵 넣었을 때 그냥 넣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근데 얘네들의 위치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대충 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얘네들을 저희가 수동으로 옮긴다든지 시작 위치를 좀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는데 이렇게 옮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옮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맞추는데, 아니면은 여기 끝나는 위치도 정확하게 줄눈이 끝나는 위치하고 맞추고 싶다 이럴 때 있거든요. 저럴 땐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들어오셔가지고 핀을 한번 클릭했다가 떼시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끌어당기면 변형인데 눌렀다 떼면 핀을 옮기는 거거든요. 여기다 놓고 두 번째 핀은 뭐 요쯤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얘네들도 옮길게요. 이왕이면 이제 같은 위치일 때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옮겨 놓고 눌러서 끌어당겨서 회전은 안 할 건데 요 끝나는 위치를 맞추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줄눈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였어요. 그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줄눈에서 시작해서 줄눈으로 딱 끝나죠. 저렇게 조절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런 류로 변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쓰는 게 텍스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맞춰서 여기 크기랑 맞춰서 오른쪽도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런 류의 작업을 하려면 그룹 내에서는, 그룹 밖에서는 넣지 마시고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꼭 넣으십시오.